네, 시장 안에 궁금한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질문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질문은 어제장에서 강했던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이버, 모처럼 반등. 사실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어제 모처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사우디에서도 네이버 사옥을 찾았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주신 코멘트인데 광고와 커머스 등 3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팀F 사태, 쿠팡 멤버십 인상 영향으로 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다.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원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진입 괜찮죠? 사실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키워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좀 사실 최근 상승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못 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은 네. 사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도 그렇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하고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런 실적을 반영하기 좀 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워낙에 좀 이제 악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5천억 내외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네. 증가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광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F.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에 사실은 커머스 시장에 좀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조금 이제 이런 대형 업체 위주로 좀 재편이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역시 네이버 쇼핑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사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중국 관련 어떤 사이트들 그 테무라든가 알리라든가 예. 이런 사이트들이 조금 요새 사실 열풍이 좀 줄어들었죠. 한번 경험해 본 걸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 너무 좀 이게 부족한 그런 제품들도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멤버십 인상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의 커머스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그 커머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성장성의 정체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레드오션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의 어떤 이제는 좀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우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 그래서 좀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자, 시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한 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장중에 상승 탄력은 더 돋보였었고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지금 0.6%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에서 업사이드는 한참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거죠.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는 네이버 같은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으로 조금 이제 담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 아직까지 뭐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은 자리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좀 뭐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사실 네이버 얘기하면 예전에는 짝꿍이 있었죠. 카카오.
카카오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같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어느 순간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얘기하지만은 삼성전자는 얘기를 덜하게 되는. 물론 이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데 네. 다만 이제 어떤 반등 탄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또는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울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또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 매력적인 부분을 체크한다면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봐주신 거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5만 전자 대 18만 닉스. 탄력이 돋보이는 쪽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쪽은 누가 봐도 SK하이닉스잖아요. 지금 자리 기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클지도 궁금해지고요.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그렇게 사더니 결국에는 지금 엄청 팔았죠. 지분율 연중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호황인데 삼성전자만 거의 왕따죠.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 반등, HBM4 성과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 삼성전자가 진짜 뭘 보여줘야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이제 그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가가 거의 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오늘은 조금 거기서의 어떤 저점에서의 저는 반등 시도라고 보여져요. 네. 물론 뭐 이것이 뭐 상승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그 삼성전자의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외국인의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들이 연중 그 지분율 최저치예요. 지금 53%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낮았을 때가 2022년 하반기였는데 네. 이때 50%가 깨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는 사실 좀 매력이 덜했어요. 네. 지금처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49%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작년 초에 50% 회복 이후 증가세가 계속 보였고요. 올해 이제 7월이 가장 그 보유 비중이 높았어요. 피크였네요. 네, 피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지금 외국인의 그 지분율과 그대로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고 있다는 얘기는 뭐 오늘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9월에 이제 외국인이 한 7조 이상 팔았는데 결국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 쪽은 계속 좋아요. TSMC도 예, 굉장히 TSMC 실적 는 좋았고, 좋았더라고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고점에서 한 30% 이상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의 공급 지연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런 그 주가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숙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달에는 지금 꼭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번에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주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가격 부담은 없는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뭐 펀더멘탈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투자 심리,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고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 실적의 반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세대 HBM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의미 있게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정리해 주신다면 모멘텀, 수급, 그리고 실적. 네. 세 가지를 풀어가는 게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퀄 테스트 통과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원체 말은 많았잖아요. 네. 그 루머도 잦았고 그만큼 좀 내성이 생긴 것도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자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 넘어가는데요. 삼성전자 상승폭 키우면서 59,900원. 아까 들어오기 전엔 한 1% 넘는 반등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일까요? 0.3%. 그래도 하이닉스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0만 원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SK하이닉스는 뭐 다시 한번 20만 원의 돌파 시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주가 흐름이 최근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있고 다만 이게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크죠. 어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런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최근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조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게임주 안에서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 NC소프트 쪽으로 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NC소프트가 이번에 TL이라는 게임을 냈다면서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순항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너무 주가가 지금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들었고요. 동사 체질 개선 전략과 직결된다. NC소프트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스트론 앤 리버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TL 글로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었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요번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처음 이제 선에 보이는 거죠. 초반 그 성적표는 상당히 준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게임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300만 명 돌파했고 또 누적 플레이 시간 2,400만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팀 어떤 이용자 수를 보면은 4위 정도에 지금 이르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 TL이라는 게임 자체가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이제 그 새로운 MMORPG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이제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TL이 흥행을 하더라도 이익 개선이 크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기대치를 높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아마 그 논조의 그런 그 리포트 그러면서 목표가 좀 하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탠스를 그렇죠. 보이고 있죠. 이제 뭐 TL의 초기 유저 트래픽이 어떤 시장의 기대보다 좀 우호적이고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TL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론 앤 리버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뭐 택탄이라든가 나이츠 오브 가드라든가 뭐 하반기에 아이온 2 뭐 이런 이제 신작들이 계속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NC소프트가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신작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순서적으로 시장에 지금 내보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NC소프트 하면 리니지잖아요. 그렇죠. 리니지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TL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작 게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가능할지, 이게 될지,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될지, 네.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연계돼서는 실적 개선, 예. 이게 나타날지 여부가 향후에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NC소프트 지금 골드만삭스의 의견과 동일하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초기에 어떤 이런 퍼포먼스였다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뭐 기대치라는 부분도 이제는 다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 부분이 결국 그렇다면 지금 리니지로 연결되는 네. 이러한 그 구도가 완전히 이제 좀 바뀔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향후에 좀 더 평가하는 것이 이 어떤 NC소프트의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은 어떠한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제 8%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 NC소프트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19만 7천 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게임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 자체가 뭐 잘 가는 듯 해도 한 번씩 꺾이면은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게임주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관점이세요? 뭐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게임주들은 워낙 많이 그동안 좀 시장에 소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신작들에 대한 기대 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떤 바닥에서의 반등의 시도들은 좀 나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국 이제 이런 신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신작들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성과, 네. 실적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가 향후에 뭐 앞에서 이제 비단 엔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업종 전체의 어떤 이런 그 주가의 반등과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예. 결국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나오네요.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89만 원으로 상향됐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의 공식이잖아요. 고려아연 뭐 급등락이 굉장히 큰데 지금 자리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동결이 될 것이냐 결정이 되는 디데이인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인하됐다고 나왔네요. 하네요. 예, 결국 뭐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네. 정도 이제 그 예상이 지금 이제 이번엔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뭐 전문가들이나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만은 이 뭐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비컷을 하면서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자체가 이제는 완화 쪽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뭐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내수가 좀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네. 어떤 선행적인 전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역시 대출인데 네.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이런 그 대출 증가세가 좀 꺾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이번에 이제 하는 해 기준금리 인하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안에 호재인가요? 사실 뭐 호재다 악재라고 볼 수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이미 주가가 아침에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어떤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좀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호재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 안에 또 어떠한 그 소화력을 보여줘야 될지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면서 오늘 여기서 질문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